혼자서 공부하는 디지털 SAT.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랜드레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콜론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콜론은요, 두 개의 점이 아래 위로 찍힌 모양입니다. 이것을 콜론이라고 부르고요. 이것과 비슷하게 생긴 세미콜론이 있죠. 세미콜론은 위에는 점 하나, 밑에는 컴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론과 세미콜론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쓰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SAT에서는 세미콜론에 대해서 더 자주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만 콜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지만 그 차이점을 알고 정답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겠죠. 콜론이 문장에서의 분리, separation을 의미한다면 세미콜론은 문장과 문장, 두 개의 sentence를 연결시켜주는 conjunction,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즉, 콜론은요, 괄호, bracket 또는 parenthesis라고 불리우는 괄호나 dash와 마찬가지로 한 문장에서 어떤 부분을 분리시켜서 추가의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강조를 하는 역할을 한다면 세미콜론은 두 개의 complete한 sentence를 연결시켜주는 bond, 즉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콜론의 역할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트를 나열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문장 뒤에 콜론이 쓰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dash의 경우에는 문장 중간에 dash 정보가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콜론은요, 반드시 complete한 sentence 뒤에 찍고 나열해 줘야만 합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문, You will need the following items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너는 다음과 같은 아이템이 필요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아이템을 콜론 뒤에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A notebook, a pen, and a ruler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dash를 여기에 넣어도 괜찮겠죠. 이렇게 컬러는요, 완전한 문장 뒤에서 리스트를 나열해 줄 때 땡땡 찍고 그 뒤에 리스트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콜론의 쓰임은요, introducing an explanation or example이에요. 앞 문장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또는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얘도 dash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예문을 든다면 She had one dream 이렇게 끝났어요. 하나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땡땡 콜론 쓰시고 to travel the world 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dash를 넣어도 되고요. 또는 콜론이나 dash가 없어도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직접 인용이라고 하죠. quot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걸 직접 인용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앞에 콜론을 쓰게 됩니다. The teacher said, 선생님이 말하기를 하면서 quotation 쓰시고 그 안에 직접 그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쓰게 되는데 그 전에 teacher said 한 다음에 콜론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 컴마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가능한 것도 아셔야 돼요. 네 번째는요, 타이틀하고 서브타이틀, 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콜론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 제목이나 어떤 아티클의 제목이 effective writing 이렇게 썼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 effective writing이 타이틀이고요. 그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세부 정보, 서브타이틀이 땡땡 콜론 쓰시고 A Guide for Students 이렇게 쓸 때 요 중간에 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콜론을 쓰게 됩니다.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 콜론은요, 문장에서 어떤 부분을 띄어내고자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콜론은 complete sentence, 완전한 문장 뒤에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dash와 같이 문장 중간에 또는 동사 뒤에 이렇게 문장 중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론으로 문장 중간에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complete한 sentence가 끝나고 그 뒤에 추가적인 정보, 강조하고자 싶은 것 또는 리스트를 나열한 후에 풀스톱으로 문장이 끝나야 돼요. 우선 맞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We need to buy 3 things 이렇게 끝났죠. 완전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3개가
살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세 개가 무엇인지 bread, milk, and eggs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리스트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뜻이라고 해도 the items we need are 이렇게 동사로 끝나고 콜론 쓰고 bread, milk and eggs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 뒤에라든가 문장 중간에 콜론이 삽입되지 않는다. 반드시 complete한 sentence가 다 끝나고 콜론을 찍어야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문법 사항입니다. 그럼 콜론의 조금 더 복잡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것은요, 이 콜론 뒤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정보가 굉장히 길 때입니다. 이 추가적인 정보가 그냥 명사로 나열될 경우에는 콜론 뒤에 명사,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The seminar covered 3 topics 이렇게 썼어요. 이 3 topic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콜론 뒤에 주게 됩니다. 첫 번째 marketing strategies, 두 번째는 financial planning, 그 다음에 and team management 이렇게 세 가지로 줬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콜론 뒤에 명사,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이 각각의 리스트에 또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붙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arketing strategies, which focus on customer engagement 이런 식으로 마케팅 스트래티지스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뒤에 컴마를 찍는 게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연결을 하게 돼요. 마케팅 스트래티지스에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가 관계대명사절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financial planning 이렇게 또 쓰면서 이 financial planning에 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정보가 관계대명사로 들어갈 때 이렇게 나열된 것들이 또다시 추가적인 정보를 달고 나올 때는 요 긴 리스트 사이사이에 세미콜론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또 복잡하죠?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명사로 리스트가 나열될 경우에는 콜론 뒤에 명사, and 명사,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리스트 뒤에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간다면 사이사이에는 컴마가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확실하게 분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콜론 뒤에 리스트가 나열되는데 그 리스트 각각의 아이템에 또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갈 경우에는 중간에 세미콜론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론과 세미콜론이 이렇게 한꺼번에 문장 안에서 쓰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콜론의 중요한 사용법 중에 하나는요. 콜론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e ingredients were simple 이렇게 하면서 이 ingredient에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가죠. flour, sugar, and eggs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썼는데 그 다음에 또 milk, vanilla, and butter 또 이렇게 들어가고 and a pinch of salt 이런 식으로 ingredient를 쭉 나열해 줄 때 다 콜론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콜론은 맨 처음에 한 개만 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가 연결될 때는 그 사이사이에 세미콜론으로 연결을 해 주게 됩니다. 다 콜론으로 연결하시면 안 돼요. 콜론은 반드시 문장에서 한 번만 쓰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omplete한 센텐스 다음에 반드시 콜론을 찍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요. 콜론은 문장에서 한 번만 쓰지 두 개, 세 개 반복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 콜론 뒤에 리스트가 나열될 때 그 사이사이에 세미콜론으로 연결을 시켜준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 네 개의 문장을 보시고 어느 것이 이 펑츄에이션에 맞게 쓰여졌는지 여러분이 고르시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A번 볼까요? A번은 the ingredients needed are 이렇게 끝났죠. 이게 동사 뒤에 콜론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complete한 sentence 뒤에 콜론이 찍혀야 되죠. 그래서 A번은 incorrect. B번 she had one goal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 goal이 무엇인지 to win the championship 이렇게 됐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추가적인 정보를 콜론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B번은 correct, 맞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콜론 대신에 dash를 쓰셔도 됩니다. 세 번째 문장, he likes three things.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콜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playing soccer, 콜론, reading books, and hiking. 이거는 균형이 깨졌죠. 이렇게 콜론 두 개가 연거퍼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C번은 incorrect. 2번은요. The meeting covered several topics 하고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콜론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marketing strategies, financial planning and team management. 맞는 것 같나요? 이렇게 리스트가 나열될 경우에는요. 다 콤마를 찍어줍니다. 즉, marketing strategies, financial planning, and team management. 이런 식으로 다 콤마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D번은 incorrect.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A번, the committee made a unanimous decision.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콜론 쓰고 they would proceed with a new policy. 자,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뒤에 다시 완전한 문장으로 추가적인 정보, 이 decision에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A번은 correct 합니다. B번은요, the menu offers various options, including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콜론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B번은 incorrect. C번, she was thinking about.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이 뒤에 불완전한 문장 뒤에 콜론이 들어갈 수 없어요. C번도 incorrect. D번, the store sells electronics. 완전한 문장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liked TVs, laptops and phon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like만 없으면 정답이 되는데 like 앞에 이렇게 콜론을 찍어서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리스트만 나열해 주세요. 그래서 D번도 incorrect 하게 됩니다. 실제 디지털 SAT 문제를 살짝 변경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는 여기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For her best friend's birthday. 그녀의 친구의 생일을 위해서 she focused on three key elements. 세 개의 키 엘리먼트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싶을 때 우리는 dash 내지는 콜론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컴마로 계속 연결이 된다면 얘는 끊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focus on three key elements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decoration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food에도 entertainment에도 다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 three key element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 element에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dash 내지는 콜론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B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또 컴마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가 컴마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run-ons라고 합니다. 문장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계속 연결되는 이런 incomplete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번 안 되고 C번과 D번의 차이점은요. C번은 콜론 뒤에 이렇게 리스트가 예쁘게 나열이 되고 있는데 D번은 어때요? D번은 element 다음에 콜론이 있고 decoration 다음에도 콜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콜론이 여러 개가 쓰이고 있습니다. 한 문장에서 콜론은 반드시 한 개만 써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개가 계속해서 나오는 콜론의 사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C번을 정답으로 하셔야겠죠. 2번 문제를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는 The professor outlined the requirements for the final project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세 파이널 프로젝트의 requirement에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lear thesis, strong evidence, and proper citation.
하고 나오고 뒤에 an engaging introduction, detailed body paragraph, and a concise conclusion.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중간에 세미콜론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세미콜론이 있다는 것은 리스트가 계속해서 앞에서 연결되어 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앞으로 가서 파이널 프로젝트까지 끝나고 이 requirement에 관련된 설명이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는데 콜론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대시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뜬금없는 대시가 있습니다. 대시가 문장 중간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주고 싶다면 이렇게 페어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A번 안 되고 B번 같은 경우에는 콜론이 여러 개 반복돼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B번도 안 되고 C번도 역시 콜론이 없이도 나올 수도 있지만 대시가 나오면서 중간에는 또 세미콜론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대시, 하나는 세미콜론, 콜론이든 세미콜론이든 이렇게 대시는 반드시 문장 중간에서 페어로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C번 안 되고 자연스럽게 D번이 정답이 될 텐데 D번은 이 requirement에 관해서 설명이 들어가고 그게 뭐냐면 clear thesis, strong evidence, and proper citation 다시 세미콜론으로 또 그룹들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복잡한 콜론의 사용법에 관해서 우리가 봤었죠. 콜론으로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는데 이 뒤에 연결되는 애들이 그룹을 지어서 나온다. 그룹을 지어서 나오거나 어떤 아이템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갈 때 중간에 세미콜론으로 연결을 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론은요, 완전한 문장 뒤에 쓰인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콜론은 한 번만 사용하지 여러 번 연달아 나오지 않는다. 세 번째, 동사나 전치사 뒤에, 즉 불완전한 문장 뒤에 콜론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콜론 뒤에 나열되는 리스트들이 그룹을 지어 나올 때는 그 중간중간에 한 그룹이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으로 연결을 해 준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미콜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세미콜론은 정말 중요한 문법 개념입니다. SAT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펑츄에이션 부분이 바로 세미콜론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 세미콜론을 공부하면서 콜론에 대해서, 대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